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어디부터 확인할 거냐면 원나라가 크게 쇠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됐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건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이 시험 진도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잘 정리를 해서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원나라가 이 홍건적의 난으로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여러 번 정리를 했죠. 자, 원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 농민이었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력을 모아서 아예 원나라를 무시하는 새 나라를 하나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중국인들의 나라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둘게요. 여러분, 원나라는 몽골인들의 나라였죠? 자, 그래서 중국인들의 나라, 바로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주원장이 난징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난징을 수도로 한 명나라를 세우게 되었고요. 이후 이 명나라는 몽골을 아예 북쪽 대륙으로 내쫓아버리고 중국 대륙 전체를 명나라가 장악하게 되었구나 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원장은 황제가 되었고요. 황제가 된 주원장을 우리가 홍무제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애들도 사실 이 몽골이 침입했을 때 이 몽골식 머리를 하고 살았어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몽골 제국주의 때문에 크게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자, 홍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몽골 때문에 바뀌었던 이런 상황을 전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홍무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송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 황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 송나라 황제가 통치 못해서 나라 망했지, 그치? 거기다가 그때 황제 되게 무능한 애들이었고, 원나라 황제 같은 경우에도 엉망으로 정치하다가 세금 막 엄청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황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낮은 상태여가지고 이러면 황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못 펼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홍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명나라를 이끌려면 모두가 황제를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홍무제는요, 이 본보기로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신하들, 자기 마음대로 막 횡령하고 지 마음대로 알아서 헤쳐먹는 그런 신하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죽였느냐? 뭐 매 맞고 그냥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매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죽인 경우도 있었고요. 저번에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능지처참형으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 황제 장난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장난 아닌 황제를 만났으니 당연히 황제를 무서워하게 되어 황제권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강화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홍무제는 변발 같은 몽골 풍습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자, 모두 금지시키고 중국의 전통은 질서를 잘 지키는 거야. 충성하고 효도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질서는 바로 튀어나와야죠. 질서하면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 그치? 자, 그래서 유교를 적극 전파하는 게 홍무제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들은 뭐 당연히 유교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치는 시험 과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용이 다 유교, 특히 성리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성리학적인 내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네 꼬맹이들도 유교 질서를 잘 알아야 되게 교육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교육하려면 어디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그치? 그래서 이때 학교가 아주 많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마다 모든 마을에 사는 마을들에게 유교적인 규칙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마을마다 6가지의 유교적 개념을 모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6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6유는 뭐 간단합니다. 효도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마을마다 전파를 해서 마을의 대장들이 잘 지키나 감시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유교적인 가르침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또한 홍무제는 이러한 유교적 규칙 잘 지키는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을 잘 알고 있는지, 잘 지키는지, 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감시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서로 감시하게 하려면, 야, 너는 옆집을 가, 너는 앞집을 가 하고 어디를 감시해야 되는지 알려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홍무제는요, 집을 몇 개씩 묶었습니다. 몇 개씩 묶고, 그리고 이 묶은 집마다 대장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대장들이 효도하는지 확인하고 세금 잘 내는지 확인하고, 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몇 개 조금씩 묶은 집들을 갑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1갑, 2갑, 3갑 이렇게 부르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갑이 몇 개 또 모이면 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리와 갑 단위로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고 가르치는 제도다라고 해서 이갑제라고 부릅니다. 알죠? 마을을 리와 갑으로 묶어서 관리한 제도 이갑제라고 부릅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학습지 확인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원나라 말기에요. 홍건적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혼란이 계속되자 자,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명나라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자, 홍무제 주원장은요,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켰고요. 자, 유교적 질서 회복을 위해서 과거,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유를 널리 알렸다. 반포는 널리 알렸다는 뜻입니다. 그죠? 널리 알려. 자, 그리고 이갑제를 통해서 농민들을 묶어서 관리하고 세금을 걷었다 하는 거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원장의 아들대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주원장은요,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이 최고다. 왜? 자식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으니까 처음이 최고인 거야. 첫째 아들이 당연히 황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을 황제로 정한 건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일찍 죽어버린 겁니다. 첫째 아들이 정말 일찍 죽어버렸어. 그럼 그 다음 황제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때도 주원장은 야, 첫째 아들이 황제를 하는 건 질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황제도 둘째 아들이 하면 안 돼. 그 아들의 아들이 해야 된다. 첫째 손자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첫째 손자를 다음 황제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겉문제였는데 문제가 있지. 손자가 할아버지 다음에 황제가 됐으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렸겠죠. 자, 그래서 얘는 너무 나이가 어린 거야. 그렇죠? 너무 나이가 어리고 삼촌들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아버지 딸이 하다니면서 나는 개고생했는데 이 황제는 아들이라는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첫째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놈이 하니 삼촌들 화가 나겠죠. 그쵸? 그걸 겉문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들이 나대기 전에 내가 이 삼촌들의 세력을 꺾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한 찰나에 이미 삼촌한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 삼촌이 바로 황제가 되었으니 이 삼촌이 바로 명나라 세 번째 황제였던 영락제였습니다. 자, 영락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이 명나라의 수도에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 이 원래 명나라의 수도는 이 난징, 주원장이 자리 잡았던 난징이었는데 영락제는 이 조카가 설치던 기분 나쁜 난징 수도를 못 삼겠다라며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 자기가 살던 집인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중국은 지금까지 베이징이 수도죠. 그쵸? 영락제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문제가 뭐였느냐? 자기가 죽여버린 조카가 조카가 황제였죠. 그쵸? 조카가 황제였는데 이 조카를 죽여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죽긴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온갖 괴이한 소문이 돌게 됐습니다. 얘가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둥, 아니면 귀신이 되었다는 둥, 막 온갖 소문이 떠돌게 되니까 영락제는 나중에 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큰 함대를 만들어가지고 시체를 찾으라고 명령을 시켰단 말이지. 그치? 이 함대를 이끌었던 게 바로 정화라고 하는 환관이었는데요. 이 정화는 배를 끌고서 명나라에서 아프리카까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배를 타고 들르면서 이렇게 큰 배 너네 봤니? 맞고 싶지 않으면 좋은 물건 좀 내놔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 어쩔 수 없이 또 정화 워낙 큰 배를 끌고 왔으니까 물건 같은 거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봐봐. 근데 또 얘네 너무 세 보이니까 먹을 걸 줬는데 얘네도 이제 아무래도 큰 배를 타고 왔으니까 야 니네도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은혜 삼아서 내가 좋은 거 몇 개 줄게 하고도 넘겨주게 되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서로 정화는요 여기저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먹을 거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신기한 물건 같은 거를 주고받는 그런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명나라 근처의 나라들은 명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물건을 갖다 바치는 조공이란 걸 하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요. 자, 지금은 조공이란 말 지금도 씁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이 연예인한테 서로 돈 모아가지고 막 맛있는 거 주고 뭐 선물 주고 할 때 조공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치 이때 주변 나라들이 명나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물건을 줬던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또 학습지 확인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락제는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고요. 그
그다음에 정화가 이때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자, 명나라의 함대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때 명나라는 다른 나라들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또 자기들도 건네주는 그런 무역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무역을 우리가 조공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를 따라서 중국인들이 또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영락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계에서 조공을 받던 명나라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락제 이후에 바로 이상한 황제들이 올라오거나 뭐 북해, 여러분 지금 막 놀면 뭐하니 같은 데서 나오는 막 북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막 그 자기는 황제 아니야, 난 뭐 다른 장군이야 하면서 막 헛소리하는 황제도 올라왔고요. 아니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어린애한테 황제를 물려주는 황제도 등장했고요. 아니면 개인 취미 활동, 이 나무 썰고 하는 거에 너무 관심 많았고 그것만 하던 애도 있었고, 심각하게 그냥 아예 그냥 일 안 하겠다고 하는 황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일 안 하는 황제는 일찍 죽으면 상관없는데 48년 동안 일을 안 하면서 계속 황제 자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홍무제 때부터 이미 명나라는 황제권이 너무 강했던 거야. 그렇죠? 황제권이 너무 강해가지고 황제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황제가 전부 이상한 애들이니까 이 일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황제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궁궐 속의 남자 직원들 누구야? 환관이죠, 환관. 이 환관들이 황제가 해야 될 일을 지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영락제 이후에 환관들이 크게 설치면서 결국 금방 쇠퇴하게 됐어요. 명나라가 계속 흔들리게 되자 이 쫓겨났던 몽골의 세력이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요, 지금 전국시대, 여러분 이누야샤 만화 아나 모르겠는데 일본은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였는데요. 일본이 혼란스러우면 항상 일본 근처의 섬에서 왜구들이 설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명나라 정부는 하도 왜구가 설치니까 야, 바닷가 근처에 가지도 마라, 괜히 왜구한테 처맞지 말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가는 걸 금지하는 정책,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몽골과 왜구한테 계속 시달리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전국 혼란 시대가 끝나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게 되면서 얘가 야, 우리 싸움 많이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이 잘하는 싸움 가지고 조선 명나라 다 한번 먹어보자 라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자 당시까지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던 명나라 황제가 갑자기 조선은 내가 일 하나도 안 해도 계속 조공 받쳐주고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던 좋은 나라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조선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임진왜란에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승리하긴 했지만 명나라는 완전 빵꾸가 난 거야. 1년치 예산을 거기다가 다 갖다 때려 박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를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지, 그치? 여러분 세금 올랐다 하면 바로 생각나죠? 이제는 농민 반란, 여러분도 이제 슬슬 예상하겠죠, 그쵸?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명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또 흔들리게 됐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우리 확인하시고요. 명나라 문화 보고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능한 황제가 계속 올라오면서 환관들이 정치를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도 몽골이 자주 침입을 하게 되었고요. 왜구의 약탈 때문에 해금 정책을 실시하기까지 했으나 자, 나중에 큰 타격이 된 건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농민 반란 결과 이자성에게 멸망당했다.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나라 문화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홍무제 때부터 유학 발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했었죠. 이때 유학은 당연히 중국이 최고라는 게 우주 법칙이다라고 말했던 성리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을 연구한 책 성리대전, 그 다음에 영락제 때 또 성리학을 연구한 책 영락대전 같은 책들이 출판되어 가지고요. 성리학 연구하는 데 쓰이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리학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자, 성리학에서는요, 우주의 원리를 열심히 탐구하면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의 이치를 잘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만 하면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나요? 여러분 모두가 공부만 하면 잘 돌아가? 그럼 좋겠지만 여러분 진짜 똑똑한데도 막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나라쯤 되기 시작하니까 야, 성리학에서 공부 그렇게 많이 하라 그러는데
공부가 진짜 사회를 좋게 만들까 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특히 학자 왕양명 씨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 알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착하게 행동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학문이 이때 유행합니다. 그죠? 지식도 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행동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문 양명학이 이때 크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홍무제의 정책으로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반인들도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재밌는 글, 바로 소설,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행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삼국지의 유명한 인물들은 사실 명나라 때 소설인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막 스펙타클한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서유기 들어봤어요? 이 서유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서유기는 이 저팔계, 사오정, 뭐 스님이 이제 서쪽에 놀러 갔다 오는 이야기인데요. 손오공, 그치? 사실은 이 신서유기도 이 서유기라고 하는 명나라의 소설에서 그 캐릭터를 따온 거죠. 그쵸? 하나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몽골 이후에 세계 여행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서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도 배를 타고 넘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선교사 중에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바로 마테오 리치라고 부르는 선교사였는데요. 이 마테오 리치, 명나라는 사실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트교 전파를 싫어하긴 했지만 마테오 리치는 신기한 물건, 자명종 같은 것을 명나라 황제한테 소개를 하면서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명나라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물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중국인한테 가장 큰 인기를 끈 물건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세계 지도였던 고려만국전도였는데요. 왜 놀라느냐? 여러분,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세상의 중심에는 바다가 있어. 중국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놀란 거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에다가 세상이 둥글다는 거에도 더 놀라게 됐습니다.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준 고려만국전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보겠습니다.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성리대전, 영락대전 같은 책들이 유행했고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한 영명학, 양명학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유명한 소설, 삼국지 연의, 그 다음에 서유기 같은 책들, 그리고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전도가 중국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정도 하나 정리하시고요. 우리 시험 범위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 잘 하세요.